군산에 자리한 아담한 사찰. 그런데 이 절은 좀 특이합니다. 너무도 단조로운 처마에 깎아지듯 가파른 경사의 지붕. 거기에 경내에 자리한 소녀상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국사. 입구 돌기둥에 새겨진 금강사란 이름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해동 대한민국의 절, 줄여서 이제 동국사라고 개명을 했죠. 지금부터는 조선의 절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1899년 5월 1일) 항구로 문을 연 군산. 해외 무역을 통한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부산, 원산 등에 이어 6번째로 개항한 겁니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식량 수탈의 전진기지가 됐고 곳곳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개항된 다른 항구들과 달리 군산항은 쌀 수출을 주로 하는 일본 상인들의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소중한 문화재들도 이곳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역사적 공간들이 군산에 오롯이 남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군산 내항에서 직선으로 1km 남짓, 근대문화의 거리로 불리는 이곳에 사찰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동국사입니다. 그런데 이 절은 한눈에 보기에도 여느 곳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찰의 중심인 대웅전에 부처님이 모셔진 것은 같지만 신기하게도 이 대웅전과 스님들이 머무는 요사가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람 배치만이 아닙니다. 대웅전만 봐도 지붕에서부터 뭔가가 독특함이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물이 대웅전을 봐도 우선은 눈에 먼저 가장 띄는 게 아주 경사가 급한 지붕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사찰에 비해서는 아주 그 경사가 급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저 북쪽으로 가면 눈이 좀 많이 오고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발전이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눈에 그런 점들이 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찰 목조 건축에서는 이 공포라고 하죠. 기둥 위에 지붕과의 사이에 이제 이런 공포 구조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동국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양식으로 처리가 되어서 상당히 단순한 목구조의 양식들을 일본에서는 이제 에도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에도 시대 양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요. 건물 부재들도 일본에서 들여왔다는 동국사. 그렇다면 이 절은 대체 언제 누가 만든 걸까요? 그 단서를 종각에 매달린 동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종 몸체에는 이 절의 창건 내력과 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시주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범종의 탁본을 살펴보면 월명산 금강선사는 1909년인 명치 42년 선흥 불관 화상이 개창했고 4년 뒤인
1913년에 가람을 세웠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선흥불관 스님은 우찌다 북간 스님의 그 속가 이름이에요. 이 스님이 초대 금강사를 창건했던 조동종의 스님이시요. 우찌다 북간이라고 읽고, 이분이 그 7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건너와서 포교를 시작한 것이죠. 노구를 이끌고 한국으로 건너온 내전불관 우찌다 붓간 스님. 그가 군산을 찾았을 당시 내양에서부터 56만 2천 제곱미터가 조개지였습니다. 조개지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한제국이 치외법권을 부여한 곳인데요. 그러나 조개지는 곧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일본은 이곳에 세관과 은행, 회사와 병원 같은 신문명의 인프라를 갖추었는데요.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신도시 군산으로 일본인들은 물밀듯이 몰려왔고 순식간에 이곳 경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종교인들도 포교를 명분으로 속속 군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병합 이전에 이미 부산, 목포, 경성, 인천에 일본 절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었어요. 군산에도 금강사 이전에 동본원사, 서본원사, 군산사 이런 절들이 병합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금강사는 군산의 4번째로 진출을 하게 되죠. 1930년 군산부 지도를 살펴보면 조개지 외곽에 금광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강사의 잘못된 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강사는 군산에서 4번째로 세워졌지만 신도수가 빠르게 늘면서 인근에서 가장 큰 절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문서를 살펴보면 금강사 창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절을 만들겠다고 상신한 그 주체가 미야자키 가타로라는 농장주인데요. 군산과 전라북도 일대에 걸쳐 400만 평 어마어마한 땅이죠. 를 가지고 있었던 대농장주인데, 미야자키 가타로를 중심으로 해서 군산에 잘 사는 일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금강사를 세우게 되었고요. 금강사 창립자 30인 가운데 대표격인 미야자키 가타로. 그는 군산 옥구와 충남 서천 일대에서 큰 농장을 운영한 대지주였습니다. 1890년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 1903년 군산에 내려와 농장을 만들기 시작해 큰 부를 쌓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를 중심으로 1913년 금강사가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 관보를 살펴보면 1916년에 금강사 창립이 허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건물이 다 지어지고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당시에 그 사찰을 창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사찰 부지가 300평 이상이어야 되고, 법당은 뭐 몇 평, 식당은 몇 평, 총독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달이 되면은 사찰은 물론 교회나 성당도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록들이 문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1911년 조선 총독부는 사찰령을 반포했는데요. 사원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창립인이 있어야 하고 재정지원 신도수가 200호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7개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나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포교를 하게 되면은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도 없을 뿐더러 이 조선 사람들이 만약에 사찰을 다시 만들어서 포교를 하게 되면은 뭐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든지 자기들의 정책을 비판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한 일들은 사찰 본래의 기능은 뒤로 하고 심상교육이랄지 군인들의 학도 지연병 이런 것을 독려하기 위한 뭐 강연회, 총독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옹호하기 위한 학술회, 강연회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열었습니다. 비극이죠. 그렇게 세워진 일본 절들은 한국 불교를 탄압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을 교묘히 파고들었는데요. 당시 조선 총독부의 비호 아래 세워진 일본 사찰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지도는 1970년에 일본 조동종 본부 종무청이라고 하는데 종무청에서 만들어낸 해외 개교 전도사라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한 140개 이상의 종파가 일본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본에서는 한 3번째 가는 종단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조동종절을 몇 개를 세워놨는 것을 도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종단에서 우리나라에 세운 사찰만 해도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일본 사찰 가운데 지금은 군산 동국사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동국사가 오늘날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각종 신사랄지 사찰, 특히 군 관련 시설들은 없애버리고 파괴를 많이 해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준은 미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군정에서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불화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불화를 해주고 가격을 매겨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줬죠. 해방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재단법인 전북불교 종무원에 인수된 금강사. 그러면서 동국사, 즉 해동 대한민국의 절이란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동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스님이 있습니다. 1951년에 전쟁 후에 군산 북중학교 교사를 그만두시고 해민이라는 행자 이름으로 살다가 이제 법명을 드디어 받게 되는데요. 그때의 최초의 법명은 일초 스님이세요. 그 스님은 바로 20세기 세계문학사상 최대의 기획이라는 만인보를 쓴 고은 시인입니다. 그가 거닐었던 동국사의 뜰과 거처했던 요사체는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당 안에 많은 경전들을 재어놓는 방이 2군데가 있었는데 그 많은 경전들을 다 읽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토요문학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토요문학회의 활동 무대가 이성당 2층에
전원다방이라는 데가 자기들이 모이는 아지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 후니까 유명한 그 문인들이 많이 피난을 와 있었죠. 가람 이병기 선생, 부안의 신석정 시인, 이런 분들이 이제 드나들었고, 그때 이제 밤에 주지 스님 몰래 나가서 시를 써가지고 가서 발표도 하고 뭐 평가도 하고 그랬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동국사 대웅전엔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그 제자인 가섭존자가 왼편에, 안한존자가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삼존상은 본래 금산사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해방 후 동국사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삼존상 안에서 복장 유물이 발견되면서 지난 2011년 국가지정 보물이 됐습니다. 발굴 당시의 이제 사진들인데요. 이 부처님 그 뱃속에 이런 식의 경전류나 성보들이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죠. 각종 그 보석류랄지 약초, 곡식, 비단천 그런 성보들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름을 후룡통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목에 매다는 금속재의 통인데요. 이 안에도 부처님이 살이랄지 그런 기타 성보들을 보관하는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안의 내용들은 다 1650년 효종 1년에 조성된 것입니다. 숨겨진 역사를 품고 있던 동국사는 또 한 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위기가 김영삼 정권 때 찾아왔어요. 우선 총독부를 해체해버렸잖아요. 조선 총독부 건물. 그걸 해체하면서 그러면 동국사도 철거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불교계하고 우리 사찰하고 군산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것만은 남겨두자. 남겨둬서 후세에 교육으로 전해야 한다. 우리들이 일본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내 그림자가 새겨져 있고 잊지 않고 동국사를 찾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건 위안부 할머니들을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위안부 생활을 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그 뒤로는 일본 조동종이 과거사를 참여하며 사죄의 뜻을 담은 참사문비가 자리에 있습니다. 동국사 입구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정면에 바라보이게끔 참사비와 소녀상을 배치했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동국사의 뭐 건물이랄지 이런 것 관람하고 가시는 것보다 저는 이런 참사민문 비석의 글도 읽어보시고 또한 그런 그 아픔이 있었다. 또한 일본에도 양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한일 관계를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그런 내용을 음미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이곳에서 우리의 문화재, 우리의 정신을 되찾기 위한 일들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빼앗긴 우리의 것을 되찾기 위해 나선 주인공은 바로 이곳 동국사의 주지 종걸 스님입니다. 2010년부터 문화재 환수운동에 나선 스님은 지금까지 모두 6점의 문화재를 되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것은 2013년 일본에서 되찾아온 바로 이 그림, 쌍림 열반도였는데요. 조선 전기에 그려진 석가 열반도 가운데 특이하게도 가로로 그려진 국내 유일본이자 최고로 오래된 것이기에 그 가치가 높습니다.
되찾아야 할 우리의 것이 너무도 많기에 문화재 환수를 위한 종걸 스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합되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그 부호들이 가장 눈독을 들인 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문화재였어요. 그 중에서도 불교 회화료와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걸 스님이 몸담고 있는 동국사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미야자키 가타로가 우리의 문화재를 수탈해간 장본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미야자키 가타로는 골동품에도 상당한 조여와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찍어놓은 그 당시의 도자기류들은 현재 호암미술관, 간송미술관 이런 데 보관되어 있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도자기류들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가타로는 한눈에 보기에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우리의 문화재를 어디론가 빼돌렸고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외로 빼돌린 문화재들이 수십만 점에 이르고 그 목록조차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출된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에는 20만 점 정도 이상 좀 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러나 그 문화재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반출됐는지 그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는 데 애로가 많고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 슬픈 역사도 엄연한 역사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후대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걸 동국사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사를 아픈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군산에 가시게 된다면 왜 우리가 군산에 가는지, 또 군산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